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에 시행된 59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주먹도끼와 찌개 등 이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뗀석기가 다수 발굴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보고 이 시대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주먹도끼, 집게, 뗀석기가 발굴되었다. 자,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석기의 생활 모습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정답 찾는 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동굴과 막집에서 거주하였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을 시기는 철기 시대. 명도전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하였다. 이것도 철기 시대죠. 자, 특히 저 명도전은 중국의 화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죠. 벼농사가 시작이 됐던 시기인데 다만 이때도 농기구는 주로 돌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달 돌칼 이게 이제 벼를 수확할 때 썼던 그 벼를 베는데 이삭을 따는 데 썼던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였다라는 거 이제 이건 신석기 시대죠. 이제 농경이 시작됐던 시기라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뮤지컬 개천 해가지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가를 건국한 단군 왕검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하였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단군 왕검 나왔으니까 이거 나라는 바로 나와야죠. 고조선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셨고 그때 이제 왕은 단군 왕검이라고 불렸죠. 이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배자란 뜻이라서 이때는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되는 문제일 텐데 자, 이거는 선지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고조선이 나중에 이제 세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의 중국과 세력을 겨룰 만큼 강해졌었습니다. 그게 이제 5번에 있죠. 전국 칠흥 중 하나인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라는 게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히 이 연에 관해서는 이때 장수 진계, 이 연해 장수 진계의 공격을 받았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천이라는 제찬 행사를 열었던 나라는 동해죠. 자, 신성 지역인 소도 이거는 이제 거기를 지도했던 사람 천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만입니다. 재정 분리의 사회가 된 거다라는 뜻이죠. 그 천군과 소도 요게 이제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요거는 이제 일책 12법 요거를 뜻하죠. 이제 요거는 바로 부여, 부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 아래에 상가, 대로, 패자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건 이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였어요. 자, 가에 보니까 대하성에서 폐하였을 때 도독인 품석의 아내도 죽었는데 바로 춘추의 딸이었다. 춘추가 말하기를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하여 백제의 원수를 갖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왕이 허락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김춘추가 그 대하성 전투 직후에 한 일이에요. 이 642년에 있었던 대하성 전투. 이때 이제 백제 의자왕이 이제 대하성을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대하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 이제 성주였던 도독 김품석과 그의 아내 고타소, 이 고타소가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에 가서 군사를 청해가지고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복씨는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외국에 있던 왕자 부여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백제의 부흥운동.
자, 복신과 도침을 보면 나와야 되죠. 더불어서 흑지상지, 이분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요거는 7세기의 삼국 통일 과정의 흐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642년에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대야성 전투 때문에 이제 신라가 백제한테 대야성을 빼앗겼던 이런 일도 있었고, 같은 시기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고구려의 그 절대 권력자가 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김춘추가 연개소문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을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연개소문하고 만났는데 요거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추가 포기하지 않고 당나라로 가서 나당 연합을 맺게 돼요. 자, 나당 연합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이 되고 그 직후에 요 부흥운동이 같이 일어난 거고 660년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멸망이 668년에 있는데 이때 역시 고구려 부흥운동이 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진압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당나라가 신라까지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이 벌어지죠. 자, 요 나당 전쟁에서 이제 매소성 전투 및 기벌포 전투 요게 있게 되고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이제 삼국통일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대야성 전투 직후의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제의 부흥운동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이제 연개소문을 만난다든지 나당 연합이 맺어졌다든지 아니면 백제의 멸망까지가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을 찾아보시자면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2번이죠. 나당 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였다라는 게 바로 백제의 멸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당이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고구려 멸망이고요. 자,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여기 뒤에 나와 있죠. 나당 전쟁.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였다라는 것은 한참 전 5세기 초예요. 이때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당시에 신라의 임금은 뇌물 마립간이었어요. 그리고 요 왜를 격퇴한 요 과정에서 금관 가야가 같이 얻어맞고 이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요것도 사실은 백제의 부흥운동인데 이 복신과 도침의 요 활동에 이어서 흑치상지가 임존선을 성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왜 연합군까지 모아서 백강에서 전투를 벌이지만 나당 연합군한테 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백제 부흥운동까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사비성의 함락이 백제 멸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임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앞에 문제랑 이어집니다. 자, 망리지 비도 대전이라는 이제 소설에 실린 그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당태중을 향해서 위협적으로 칼을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인물이 가다. 자, 이 가가 바로 영유왕을 시해하고 대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한 뒤 당의 침략을 격퇴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앞선 문제에서 삼국통일의 흐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번 언급된 이름 고려에서 정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연개소문입니다. 자, 이 당태종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같은 그런 존재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근데 이 연개소문한테 첫 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언제 뭐 제가 중국인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 당태종께서는 연개소문한테 발렸어야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간혹 들어요. 자, 이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먼저 천리장성 설치를 축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감독하면서 이제 그 권력을 키웠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입니다.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였다. 이제 이 과정에서 신임도 얻고 권력도 얻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시해하고 이런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다. 자, 이거는 을지문덕입니다. 이 연개소문 정변 직전의 일이죠. 자, 등주를 선제 공격하여 당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장군으로 따지자면 장문유. 근데 요건 이제 발해의 무왕이 야 문유야 너 좀 등주 좀 가가지고 좀 뜨거운 맛 좀 보여줘라 뭐 이렇게 한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황산벌에서 개빅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 자, 이건 장군으로 기억하셔야 되죠. 김유신 장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권모잠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왕으로 추대한 그 왕이 보덕국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이때 이제 보덕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 이 신라의 문무왕이 이제 이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에 대항하기로 이제 이렇게 이끌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밑줄근 왕위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왕 31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자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적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 상황만으로 지금 보면은 간단히 말하면 왕이 그 신라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은 백제의 성왕입니다. 자, 신라한테 동북쪽 변경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라를 습격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매복군한테 당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제의 성왕이 이때 살해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제 당시에 신라는 진흥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제 동맹이 이제 계속 있었던 때니까 이 백제랑 신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강 유역을 수복을 했습니다. 근데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한강 유역을 다 먹은 거예요. 원래 동맹을 이제 그때 협정된 걸로는 이제 백제는 하류, 신라는 중류, 상류 이쪽이었는데 이제 신라가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성왕이 당연히 열이 받죠. 그래서 관산성 전투를 벌인 건데 이때 이제 그 성왕 시대의 태자가 전투를 가서 이제 총사령으로 하고 있던 중이었고 성왕이 이제 나중에 간 거예요. 근데 보병 기병 50명 보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자기 태자를 격려하려고 이렇게 조용히 갔는데 이게 이제 신라한테 정보가 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매복군한테 걸려가지고 결국 살해당했다라는 거고 요 이후에 신라에서는 이 성왕의 목을 그 궁궐 계단 아래다가 파묻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잔인하죠. 자, 어쨌든 성왕의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이 성왕하면은 한강 수복 및 관산성 전투도 물론 있지만 이제 이분은 그 웅진 백제 시대를 이제 끝맺고 사비 쪽으로 수도를 옮기셨던 분이에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 사비도 지금 충남 부여 요 지역입니다. 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건 이제 백제의 무왕 서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 왕을 전사시켰다. 이때 왕은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복 군주이시죠. 자, 북위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였다. 괴로워하는 그 괴로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진에서 온 마라나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침류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 계로왕과 침류왕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메타버스 서라벌 오픈해서 수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아바타로 생생하게 체험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첨성대입니다. 자, 첨성대 나와 있고 이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아마도 선덕 여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첨성대가 선덕 여왕 대에 세워졌던 천문대입니다.
자, 어쨌든 신라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거 찾기는 어렵지 않죠. 정답은 바로 3번 석굴암 본존 불상입니다. 석굴암 본존 불국사에 있어요. 가서 보시면 와,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하나죠. 뭐 워낙 많아요. 신라는 경주 가보시면 그냥 그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고, 심지어 요새 보니까 이제 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왕이 아무래도 버풍왕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여기는 뭐 그냥 파면은 유물 나오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석굴암 본존불이고,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요 일본에 있는 요 이거는 이제 철로 만든 판갑옷인데 가야 겁니다. 가야의 철로 만든 판갑옷. 자, 이번에 나온 요 문화유산은 발해의 이불병좌상이죠. 이불병좌상.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불상이라는 거고, 4번 이것도 멋있습니다. 백제의 금동대향로. 이 직업 진짜로 이 부여박물관을 가셔가지고 직접 두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 제가 이거 보려고 부여를 갔는데 1도 후회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멋있었던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석탑이죠.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입니다. 제가 월정사를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한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번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가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일정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분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통일신라의 업적을 만들어내신 왕 바로 문무왕입니다. 이제 이름은 김범민, 문무왕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월성 있고,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 그 다음에 가문사지, 대왕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5년부터 촬영하는 이 컨텐츠에 보면 이제 오프닝에 표지가 들어가 있죠. 거기 해설 강의에 나오는 탑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문무왕이 이제 워낙 업적을 많이 이루고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이제 절을 세우고 탑을 지었던 그 탑입니다. 자, 여기 동궁과 월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그 경주 여행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고 있는 좋은 데이트 코스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왕암 나와 있는데, 이게 문무대왕릉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제가 아침에 문무대왕릉에서 해돋이를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돋이 뜨는 걸 보고 가문사지 가가지고 석탑 사진 찍고 경주 가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문무왕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분이 이제 삼국 통일을 했고 정치 체계를 굉장히 이제 많이 좀 개편을 하셨는데, 특히나 지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게 문무왕이에요. 자,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이건 진흥왕. 이게 이제 삼국 통일의 토대가 되는 작업 중 하나였어요. 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왕은 법흥왕이죠. 아까 제가 뭐 지금 경주에서 왕릉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진흥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이렇게 알려져서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인재 등용을 위하여 독서 3품과를 실시하였다. 원성왕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경신이죠. 이제 이분이 왕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김주원하고 김경신이 이제 둘 중에 김주원이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김경신이 올라가니까 김주원의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던 일도 있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하였다. 제가 아까 첨성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선덕여왕입니다. 첨성대하고 이제 황룡사 구층목탑, 이게 다 선덕여왕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상으로 오른 것은, 자, 장보구가 귀국 후 왕을 아련하여
온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노비로 삼고 있는데 청해에 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을 중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막으십시오라고 아뢰었다. 자, 이게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는 과정. 자, 이거 시대로 따지자면은 이제 통일신라죠. 신라 하대입니다. 이제 왕권이 슬슬 약해지면서 진골들끼리 왕위 다툼을 하면서 이제 지방의 독립 세력이었던 호족이 성장하려던 시기. 이 장보고가 바로 최초의 호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찾아줘라라는 건데 이 통일신라에서 대표적인 경제 상황으로는 울산항, 요게 이제 꼽혀요. 뭐 영암이나 당항성 같은 항구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제 울산항을 통하여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였다라는 게 통일신라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은병이 화폐로 제작되었다. 요거는 고려죠. 그 다음에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요거는 이제 변안이나 가야. 이제 가야로 따지자면 특히 금관 가야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금관 가야. 김해 지역에 철이 많이 나왔죠.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고구려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 덕대는 조선 후기에 그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면서 나타나게 된 광산 경영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던 가의 온돌 유적이래요. 함경남도 신포시 오메리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자,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계승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바로 나와야 합니다. 발해죠. 자, 발해는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을 했어요. 문화적으로.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고구려. 계승한 나라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이웃에 있던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도였던 상경에 있었던 주작대로 같은 게 그런 당문화 수용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이 고구려의 계승 관련된 거는 이제 뭐 영권무늬 수막새라든지 이런 온돌 관련된 유적들, 그리고 이제 뭐 불상의 양식 같은 것도 이제 고구려를 많이 계승을 했죠. 자, 발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가 선지에 있어요.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3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왕 때죠. 자, 발해의 그 유학 교육기관, 대학교급의 교육기관이 주자감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학 공부 많이 한 발해 학생들이 당나라에 가서 빈곤과에 급제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죠.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의 육두품 학자들도 많이 가서 빈곤과 급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라인과 발해인이 빈곤과에서 경쟁했던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구서당 십정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때죠. 구주 오소경의 그 지방 정치제도 만들었고, 군사제도는 구서당 십정이었죠. 자, 광평성 등의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이건 후 고구려의 궁예. 그 다음에 욕살 및 철여 근지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이거 나라로 말씀드릴게요. 고구려고요. 자, 지방에 22 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한 분, 백제의 웅진 백제 시대의 중흥을 이끌었던 무령왕입니다. 자, 10번 갈게요.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전지 15개월을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전시과를 처음으로 제정하였으니까 이거는 토지 제도상으로 보자면 시정 전시과예요. 이게 이제 고려 시대의 경종 때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역분전을 제정하였는데 라고 나왔어요. 자, 역분전 나오면 알아야죠. 이거는 이제 이 역분전은 고려의 태조 왕건 때의 일이에요. 호족에 대한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역분전이 있었죠. 그리고 결혼 정책이나 사성 정책 같은 이런 정책들도 있었고, 반면에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심관 제도나 기인 제도 같은 이런 제도 있었습니다. 자, 다 보시면 쌍기가 의견을 올리니 처음으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자, 과거를 시행했다. 이 쌍기 봐도 나와야 되죠. 자, 이때 왕은 과거제 시행. 자, 고려의 광종입니다. 노비 안건법과 과거, 이 두 가지를 시행했던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죠. 자, 왕이 말하기를 비록 내 몸은 궁궐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백성에게 치우쳐 있다. 이에 지방 수령들의 공의 의지에 백성들의 소망에 부합하고자 12목 제도를 시행한다 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12목 제도를 시행했던 분, 이게 이제 지방관을 파견했죠. 자, 요 분은 바로 성종입니다. 고려의 6대왕 성종이죠. 자, 이게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랬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네 왕이 전부 다 고려시대 초기입니다. 물론 태조 왕건이 제일 먼저겠죠. 근데 이게 광종은 4대 왕, 경종이 5대 왕, 그 다음에 성종이 6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의 왕조 순서를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몇 대 몇 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태조 왕건의 역분전이 1초대니까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광종 다, 그 다음에가 그 경종 가죠. 그리고 마지막이 성종 라가 되겠습니다. 즉 나다 가라가 되는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뭐 중대 후대가 섞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초대 6분의 왕 중에 4분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10번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